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입니다. 오늘은 현재 대만하고 일본 같이 한번 연합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삼전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핵심이 이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누가 이길지도 한번 궁금해지죠. 삼성이 이겨야겠죠, 당연히.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보면 알람 버튼 있어요. 알람을 눌러주시면은 천만전자가 영상 올릴 때 알람이 뜰 겁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파운드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위탁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대만 TSMC가 일본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R&D 시설 건립을 확정해가지고 일본과 대만과의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를 했어요. 그 업계에서는 이제 TSMC의 이번 투자가 삼전의 그 차기 반도체 기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그 전략적인 선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삼전이 반도체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TSMC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겠죠. 12일 날도 니온게이자 신문 있죠. TSMC는 지난 9일 일본의 R&D 개발 거점을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투자 금액은 대략 한 2천억 정도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도 나름대로 지금 이쪽 시장을 상당히 눈여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이 향후 운전, 일본과 대만이 연구할 분야인데, 니케이에서는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집중적으로요. 후공정, 그리고 생산 라인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하면은 쉽게 말해서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있어요. 후공정을 보통 패키지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웨이퍼 공정은 실리콘 기반의 트랜지스터하고 금속 배선을 만드는 것이고요. 패키지는 이제 웨이퍼를 이제 조각으로 잘라요. 그리고 다른 기판과 연결한 뒤 유기 물질로 덮어 보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정, 후공정인데 후공정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TSMC가 특히 주목하는 것이 일본의 3차원 3D 패키징 기술인가 봐요. 이쪽에 좀 많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전공정을 마친 2개 이상의 칩을 얇게 쌓아서 올려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후공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 패키징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이제 성능, 비약적인 향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회로 손폭을 좁히는 이제 미세 공정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 성능을 계속 높여오고 있죠. 하지만 현재 10나노급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 진입하면서 공정의 미세화만으로는 반도체 성능하고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미세화만으로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이제 패키징이 떠오른 거죠. 패키징 기술이 이제 발전할수록 칩 사이즈 축소나 절전, 시스템 효율성 이런 것들이 막 향상이 돼요. 그러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니케이에서는 3차원 패키징 중에서도 반도체를 얇게 깎는 적층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디스코와 도쿄 정밀 2개 회사가 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호하는 기술 분야에서도 이비덴과 신코 전기공업이 세계 시장을 견인한다. 결국은 일본 업체들이 이런 쪽에 상당히 강해요.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빨리 성장하려면은 이제 일본의 업체들을 손을 잡고 해야지 삼전을 따돌리거나 삼전을 능가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아주 영악하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TSMC는 이제 최첨단 공장하고 개발 거점을 해서 모두 대만에 닫았어요. 왜냐? 기술 유출 때문이겠죠. 기술이 혹시라도 빠져나갈까봐. 그래서 대만에만 이제 공장을 짓고 주로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기술 유출을 감수하더라도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협업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반도체 기술 패권을 이루겠다는 야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강국의 명성을 한번 되찾고 싶겠죠. 반도체 강국. 워낙 지금 일본이 죽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만을 통해서 TSMC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성을 되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기업과 연계해 첨단 반도체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상당히 급하긴 급할 거예요. 워낙 지금 계속 뒤처지니까 지금 새로운
강자들이 자꾸 나타나고 거기다 또 삼성 반도체 하면은 거의 글로벌 탑 1이니까 특히 메모리 쪽에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빨리 따라가고 싶겠죠. 그래서 일본과 대만이 그 반도체 동맹을 이제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두 세력하고 이제 삼성과의 이제 싸움은 결국 삼성은 이제 외로운 싸움이 이제 이어지겠죠. 외로운 싸움. 그 삼전은 지난해 8월에 그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 상태의 복수의 칩을 얇게 적층해서요. 하나의 반도체로 만드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X큐브를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X큐브. 벌써 이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삼전에서는. 그 TSMC도 뭐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자기도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뭐 3D SYC라는 그런 기술을 선보이고 있죠. TSMC는 2022년 초에 이제 상용화하겠다는 거고 서로 지금 패키징 기술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삼성께 더 좋은지 TSMC 더 좋은지. 그 제가 볼 때는 삼성께 더 실력이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단순하면서도 더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X큐브가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에서도 결국 삼성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일본 쪽으로 가가지고 일본 애들의 기술을 응용을 해서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거죠. 하여튼 니케이는 그 미국과 중국의 경제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업계는 국제 협력을 통한 개발 경쟁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죠? 결국은 뭐 개발 경쟁이지만은 국제 협력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결국 삼성한테 밀리니까 결국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한번 삼성 따라잡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결국 제가 볼 때는 삼성한테 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삼성 충분히 따라잡는다면은 지 혼자 해도 되잖아요. TSMC 혼자 기술 개발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손잡고 한번 해서 삼성 한번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이고 그런 야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를 잘 보더라도 삼성 기술이 아직까지는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패키징 기술은.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급한 거예요. 마음도 급하고 지금 모든 게 좀 지금 애들 보니까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따라잡으려고. 삼성은 제가 볼 때는 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기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패키징 기술이 삼성이 좀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좀 미국이 아니라 지금 대만, 일본과의 그런 협력 관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패키징 때문에 난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삼성 기술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더 나을 것 같고, 뭐 둘이 뭐 협업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좀 더 나갈 거예요. 삼성도 뭐 정 안 되면은 더 실력 있는 업체들과의 협업을 해가지고 뭐 TSMC를 잡든지 뭐 하겠죠.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또 혹시 대만 TSM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일본 애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선회를 하는지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도 계속 러브콜 하잖아요. 지금 EU에서도 이제 러브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은 계속 지금 러브콜을 받고 삼성 오라고 난리죠. 와서 공장 지으라고. 그만큼 삼성이라는 회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글로벌 원탑으로 항상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만전자였습니다.